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총 7분의 연사분들이 강연을 한 내용이 담겨있는 강연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신주, 고미숙, 김상근, 슬라브의 지제, 이태수, 정용석, 최진석 이렇게 7분들이고 책의 제목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인들이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는 강연록 혹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분의 연사분들의 강연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고미숙 작가님과 정용석 작가님 두 분이고요. 진우님께서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들이죠? 네, 저는 김상근 교수님, 최진석 교수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미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현대인을 이해하는 3가지 화두, 몸, 돈,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본주의 혹은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고미숙 작가님이 일단 몸이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어디에 이끌려가고 있기만 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몸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담긴 양생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말하자면은 덜 먹고 덜 쓰고 더 덜어내고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집착과 미련을 조금 버리다 보면은 스스로의 몸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를 더 벌기 위해 굉장히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욕망과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태도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사랑과 돈의 관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으로 되고 그리고 머리로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사랑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돈에 대한 관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얻게 되고 얻어낸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김상근 교수님의 인간에 대한 학문 인문학을 말하다 입니다. 전체 내용은 인문학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인상 깊었던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인문학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러면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관심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묻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학을 이것들과 오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밝히시는데요. 하나는 힐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수님도 이 힐링에 대한 필요성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시고 있는데 인문학과 힐링이라는 거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른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가령 저희가 사는 거를 어디로 걸어가는 거라고 비유를 할 때 걷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조금 쉬고 싶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른바 저에게 휴식을 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른바 힐링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걷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걸어야 되지? 하는 등의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게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경계하는 것은 인문학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전부 사회 구조의 탓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인문학은 위험하다고 하시는 건데 이런 식의 사실은 약간의 선동적인 주장들을 이른바 인문학이라는 포장으로 하는 경우가
쉽게 종종 볼 수 있죠. 특히 대중문화를 거치면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선동적인 내용도 있고 약간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게 교수님 생각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내용은 인문학이란 개념사를 설명을 하시면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가 혹은 뭐 어떻게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인문학적인 물음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른바 인문학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때 이른바 근본적인 물음, 인문학적인 물음이 가능해진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물음들이 간혹 조금 우울하게 만들고 뭐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음들이 다른 어떤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분이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약간 조금 어색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지금 저기를 가고 싶으면 저는 갈 수 있고 뭐 팔을 움직이고 싶으면 팔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는 등 뭐 이렇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다 자신에 대한 주인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말하는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수님 표현으로 뭐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학습된, 사회화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안락함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따르고 있는 기준들을 물어보고 검토해보는 게 편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물음을 묻는 사람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안한 과정을 거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결국엔 뭔가를 바꿔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사실 최진석 교수님이 잘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작가님이기도 하고 네. 책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아우라를 뿜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아니 그 아니라고요? 너무 갑작스럽. 네. 네 저희는 다 그런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라는 물음이 이어질 텐데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게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뭐 좋은 이론들, 좋은 개념들을 습득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선은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따라서 직접 행동을 해야 멋있게 살 수 있는 삶의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도를 보거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배낭을 메고 거기로 가는 것이 여행이라는 거죠. 이론이나 인형 같은 것이 나침반이나 지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해온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개념이나 이론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편안함 아니면 안락함을 추구했던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목공 배웠던 거 사실은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배우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목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목공으로서 어떤 자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따라 보니까 다른 거를 뭔가 하고 싶을 때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준영 목에 너무 기계적인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정영석 교수님의 나는 이미 기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강연자분들은 대부분 인문학 혹은 뭐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과 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 한국학회 그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 긴 거를 잘 외우셨네요. 아, 예,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답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때 생물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루고 있죠. 살아있음, 그리고 어떤 물질 혹은 물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복합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물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에르빈 슈레딩거의 말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생명이란 에너지의 투입을 통해 음의 엔트로피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가지고 오고 계시죠. 말하자면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끝까지 좀 들어봐요. 왜 이래? 엔트로피라는 거 어떤 세계 전체 질서가 유지되는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음을 통해서 세포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정신이 다른 것인가 혹은 같은 것인가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 우주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의 422승분의 1에 해당한대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10의 15승분의 1에 불과하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그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적이고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기성 혹은 이타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타성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의 이기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이기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길 그리고 가장 옳은 길은 이타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또 이타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영석 교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는 또 살펴보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신주 작가님, 슬라이버의 지재 교수, 이태수 교수님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세 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책을 구매해서 보시거나 혹은 뭐 밀리의 소재 리딩북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고 전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간만에 되게 인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자주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뭐야? 뭐야? 안녕. 뭐야? 왜? 왜 어이가 없어지? 안녕.